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민재가 곧 바이에른에 합류합니다. 김민재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 독일은 몸에 있는 문신을 보며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김민재가 바이에른의 선수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센터백을 영입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성격과 거대한 체격 때문이죠.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김민재 선수의 문신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카르페 디엠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인생의 좌우명인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프로축구 선수로서 기회를 잡기 전부터 새긴 문신입니다. 김민재는 영국 잡지 포포투와의 인터뷰에서 문신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는 말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문신에 대해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김민재는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왼쪽 팔뚝에 새겨진 문신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와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로마의 기자 지오반니 스코토는 라디오 마르테에서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민재의 조항이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번 이적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한국 선수 관련하여 몇 가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일 저녁, 늦어도 토요일 오전에는 분데스리가 클럽으로의 이적이 공식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계약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큰 놀라움이 일어날 확률은 1%로 남겨둡시다. 바이에른은 토트넘에서 케인 외에도 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지만 중원의 호이비에르가 영입 대상입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에게 약 4,5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 또한 팀에 안정감을 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토트넘에서 이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온 호이비에르는 아스에 따르면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는 선수 6명 중 1명이기도 합니다. 해리 케인의 영입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 관계자가 토트넘 호스퍼와 비밀회담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간지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끈질긴 협상가로 알려진 다니엘 레비도 목요일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직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이에른 대표단은 이번 여름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영국 더 선, 독일 빌트도 목요일 이 회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푼 메르카토는 목요일 토트넘이 올 여름 해리 케인이 떠날 경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주요 타깃으로 블라우비치를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벤투스는 키에사나 브레머보다는 블라우비치 매각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블라우비치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기가 그의 매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토트넘은 케인을 잃을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블라우비치에게 8천만 유로의 가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만약 케인을 보낼 경우 PSG와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9번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나단 존스는 캐치 오프사이드 칼럼에서 블라우비치가 음바페와 함께 뛰는 것이 이상적이고 리오넬 메시보다 음바페를 더 잘 보완할 수 있는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우비치는 유럽 전역의 여러 클럽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PSG의 다른 공격 재능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PSG의 공격에 구심점이 생긴 지 몇 년이 지났고 리오넬 메시보다 블라우비치 같은 선수가 있다면 음바페와 같은 선수를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과 PSG의 공통점은 케인과 음바페처럼 공격수의 움직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을 재건하려는 첼시의 가세는 두 팀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첼시는 네이마르 선수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은
PSG에서 네이마르를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티아고 실바는 PSG와 대표팀에서 함께 활약하며 네이마르와 친숙한 사이라는 점도 이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이마르의 미래는 그의 야망, 리그안 구단의 장기 계획, 적절한 대체 선수 영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단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관해 프랑스 언론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야는 매우 좋지만 스피드는 강점이 아니다. 한국 축구의 팬인 밥티스트는 일요일 저녁 RMC 애프터에 출연해 이강인을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의 장점과 앞으로의 포지션 그리고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그는 매우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발렌시아 이적 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 시즌 팀 내 최고의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무리키와의 파트너십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는 왼쪽 날개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렸지만 다시 중앙으로 뛰어들어 원하는 대로 경기장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팀의 핵심 선수로서 한 시즌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한쪽에 배치할까요? 아니면 그가 뛸 수 있는 중앙에 배치할까요? 저는 그를 홀딩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싶어요. 볼 소유 능력과 패스 능력이 뛰어나고 공격수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스피드는 그의 강점이 아닙니다. 그는 경기를 보는 시야가 매우 뛰어나고 드리블도 잘합니다. 플레이메이커로서 그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2018년 10월 프로 데뷔한 라리가에 익숙한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밑에서 뛸 예정인데 그의 프로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8년 툴롱 토너먼트에서 패하고 있을 때 그를 봤어요. 그는 탈의실에서 먼저 나와 구석에 서서 삐죽거리곤 했죠. 그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이 경기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강인의 선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얻기 시작했고 이제 PSG와 계약하여 대체 선수가 되었습니다. PSG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남성은 28세 이전에 21개월의 의무군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에게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면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SG가 이강인의 대회 출전을 허락할까요? 이강인은 어쨌든 27세가 되는 2028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